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8강으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순열과 조합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쇼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쇼츠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5명의 지원자가 남았다. 여기서 첫째, 3명의 결승 진출자를 뽑아야 한다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둘째, 3명을 뽑아 1, 2, 3위를 정해 수상해야 한다면 이때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상황은 뽑힌 3명의 순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럴 때는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 상황은 뽑힌 3명의 순위도 중요하므로 순열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며, 순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는 10가지 경우의 수가, 두 번째 상황에는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결국 뽑을 때 순위 또한 중요하면 순열을 통해, 순위가 중요하지 않으면 조합을 통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순서를 고려해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순열에서는 뽑힌 순서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대상 중 A와 B라는 두 개의 대상이 뽑혔을 때 누가 먼저 앞에 뽑혔냐에 따라 A, B 순으로 뽑힌 경우와 B, A 순으로 뽑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순열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순열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이를 n 퍼뮤테이션 r 혹은 npr이라고 부릅니다.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분모 부분에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빼준 값의 팩토리얼을, 분자 부분은 앞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로 표기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팩토리얼이란 자연수 1부터 팩토리얼 앞에 있는 자연수까지를 차례로 곱해주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3팩토리얼은 자연수 1부터 3까지를 차례로 곱해주라는 의미고요. 1팩토리얼은 1만 있기 때문에 그냥 1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0팩토리얼인데요. 0팩토리얼은 우리가 보통 1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0팩토리얼이 왜 1이 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구에서 타자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있죠. 이렇게 타격을 하는 순서를 야구에서는 타순이라고 하는데, 타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승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순을 짜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10명의 타자 중 9명을 선정하여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타순을 정할 때 경우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명 중 9명을 뽑는 건데 같은 대상을 뽑더라도 그 뽑는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경우고, 즉 순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순열의 공식에 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10개 중에 9개를 뽑아 순서를 고려해 배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0P9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배운 순열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 분모 부분에는 n-r 팩토리얼인 1팩토리얼이, 그리고 분자 부분에는 n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10팩토리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1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결국 총 경우의 수는 10팩토리얼이 되고요. 1부터 10까지 차례로 곱해주라는 의미죠. 이를 직접 계산해 볼 경우 362만 8,8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의 경우 이렇게 복잡하게 10팩토리얼까지 계산하게 하는 문제는 내지 않으니까 이걸 직접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순열에는 이러한 예시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웃하는 조건에서의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웃하는 조건에서의 순열이란 n개를 순서를 고려해 배열해야 하는데 이 중 p개가 서로 이웃해야 할 때의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순서상 특정 대상들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의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요.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명의 순서를 정해 놀이공원 입장을 시켜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엄마와 그 자녀인 3살 어린아이라서 이웃한 순서로 입장시켜야 한다.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여기서 원래 5명을 순서대로 입장시키는 경우의 수는 5명 중 5명을 선택하여 그들의 순서를 정하는 순열의 경우의 수, 즉 5 퍼뮤테이션 5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보면은 0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따라서 5 팩토리얼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하면은 n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 개가 돼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보시면 5명 중 2명이 이웃해야 하므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5명이 있다고 할 때 이웃해야 하는 2명을 묶어서 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명이 이웃한 상태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총 4명의 순서를 정하는 순열의 문제로 바뀌고 경우의 수는 따라서 4 팩토리얼 개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해야 하는 2개의 순서에 따라 경우의 수가 또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예시에서는 어린아이가 먼저 입장하고 엄마가 뒤이어 입장하는 경우와 엄마가 먼저 입장을 하고 아이가 뒤이어 입장하는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4 팩토리얼 개를 통해 모든 경우의 수에 각각 2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는 거고요. 따라서 4 팩토리얼 개에서 추가로 2를 곱해줘야 됩니다. 2를 구해보면은 48이 나오고 따라서 예시의 문제에서의 답은 48이 됩니다. 총 4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웃하는 조건에서의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일반화해 볼게요. 이웃해야 하는 대상이 P개이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한 대상처럼 취급하면 전체 대상수가 P-1개 감소하게 돼요. 즉 최초의 전체 대상이 N개라면 이 중 P개를 하나처럼 묶었기 때문에 대상수가 P-1개 감소하게 돼요. 이를 정리하면은 전체 대상수가 N-P 플러스 1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들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N-P 플러스 1 팩토리얼 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끝이 아니죠. 이웃해야 하는 P개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P 팩토리얼 개를 여기에 곱해줘야 최종적으로 공식이 완성됩니다. 이웃해야 하는 대상들끼리의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P개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들이 앞서 우리가 구한 경우의 수 N-P 플러스 1 팩토리얼 개에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웃하는 조건에서의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일반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웃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순열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는 n개의 순서를 고려해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중 P개가 서로 이웃해야 하지 않아야 할 때의 경우의 수를 의미해요. 앞서는 경우가 좀 반대되는 케이스죠. 이는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n개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앞서 살펴본 대로 n 팩토리얼 개고요. 이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대상 P개가 서로 이웃하거나 아니면은 그 P개가 이웃하지 않는 2가지 경우의 수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웃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순열은 전체 경우의 수에 우리가 기존에 구한 이웃하는 조건에서의 경우의 수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전체 경우의 수 n 팩토리얼 개에서 P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복 순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복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n개 중 r개를 뽑는데 한 번 뽑은 원소를 다시 뽑을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중복 순열도 어쨌든 순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뽑힌 순서가 중요하고요. 중복 순열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n의 r승인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 9개가 검은 주머니 안에 있다. 공을 한 개씩 꺼낸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3번 추출하여 세 자리 수를 만든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보시면 우리가 공을 3번 뽑는데 한 번 뽑았던 공도 다시 주머니에 넣어 놓기 때문에 그 공이 다시 뽑힐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는 따라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뜻이고 중복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각 시도 횟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번으로 동일해요. 첫 번째 시도에서 9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도에도 9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의 수도 각각 9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됩니다. 이는 9의 3승이죠. 따라서 일반 공식도 총 대상수 n의 추출 횟수 r승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놨지만 따라서 이 예시의 답은 9의 3승 729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시가 왜 순열이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예시에서 같은 숫자 3개를 뽑았더라도 뽑힌 순서에 따라 만들어질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번 추출을 했는데 숫자 1, 2, 3이 뽑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같은 숫자가 뽑혔더라도 순서에 따라 213이 될 수도 있고 123이 될 수도 있고 321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뽑힌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될 때는 우리가 순열이라고 판단해야 하고 순열과 관련된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열의 경우 똑같은 대상들이 선택됐더라도 그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로 취급하는 반면 조합의 경우 똑같은 대상들이 선택된 경우라면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경우로 취급하는 거죠. 조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n 컨비네이션 r 혹은 ncr이라고 부르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분모 부분에는 앞의 숫자에서 뒤의 숫자를 빼준 값의 팩토리얼과 뒤의 숫자의 팩토리얼의 곱으로 구성이 되고요. 분자 부분은 앞의 부분의 팩토리얼로 구성이 됩니다. 순열과 유사한데 분모 부분에 r 팩토리얼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 조합의 경우의 수를 살펴볼게요. 5명의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 갑을 병정 무중 올림픽 출전 선수 2명을 뽑아야 한다. 총 경우의 수는? 이 경우 2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2명 중 누가 먼저 뽑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의 문제가 되고 조합의 경우의 수로 풀어야 합니다. 총 인원수 n은 5명, 뽑혀야 할 대상수 r은 2명이기 때문에 공식이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이를 계산해 보시면 답은 10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호로는 NH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n은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 r은 선택하는 개수가 총 몇 개인지를 의미합니다. 중복 순열과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도 한번 뽑혔던 대상이 다시 뽑힐 수 있음을 의미해요. 단 중복 순열과 달리 뽑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 중복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아이스크림 3종류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아이스크림은 충분히 많아서 어떤 맛이든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다. 총 5개의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가능한 선택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러한 상황은 3종류의 아이스크림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선택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3H5가 되겠네요. 뽑힌 순서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중복 순열은 아니고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A, B, C 이렇게 3종류가 있을 때 A, B, B, C 순으로 뽑든 A, B, B, A, C 순으로 뽑든 A 2개, B 2개, C 1개를 뽑았다는 점에서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조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만 보여드릴게요. 맨 위의 경우는 5개 모두 A 아이스크림을 고른 경우를, 그 아래는 A 3개와 B 2개를 고른 경우 등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각 경우에 제가 막대기를 2개씩 놓아 볼게요. 이 막대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막대기의 의미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바뀌는 기준점이에요. 즉 제가 막대기를 그냥 아무 규칙 없이 놓은 게 아니라 A에서 B로 바뀔 때 한 번, 그리고 B에서 C로 바뀔 때 한 번, 이렇게 2번 막대기를 놓아준 겁니다. 맨 위의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A만 골랐기 때문에 A에서 B로 넘어가는 의미의 막대기 하나와 B에서 C로 넘어가는 막대기 하나가 맨 우측에 놓인 겁니다.
맨 아래의 경우는 C만 골랐기 때문에 두 개의 막대기가 모두 맨 왼쪽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막대기 두 개가 각각 한 자리를 차지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아이스크림의 개수 5개를 포함해 총 7개의 자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점은 이 7개의 자리 중 막대기 2개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모든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어떤 경우든 7개의 자리 중 막대기 2개의 위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7개의 자리 중 막대기가 다음과 같이 위치한다고 했을 때 이는 아이스크림을 A를 3개, C를 2개 고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막대기 2개를 이 두 자리에 놨다고 치면은 이는 아이스크림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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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즉 B 4개, C 1개를 고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 문제는 7개의 자리 중에 2개의 막대기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인지를 묻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단 2개의 막대기의 자리를 고를 때 어떤 자리를 먼저 골랐는지 그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예시에서 막대기 자리는 여기 2개를 골랐는데 어떤 걸 먼저 선택했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순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예시는 서로 다른 7개의 자리 중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을 구하는 공식은 7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를 일반화하면은 왼쪽 교재에 나온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앞에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막대기를 포함해 총 필요한 자릿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살펴본 예시에서 총 7개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뽑아야 할 대상의 개수 r개에다가 막대기의 자리로 필요한 m-1을 더해주는 값을 의미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m 플러스 r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m-1은 필요한 막대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 n개가 있다면 그 서로 다른 종류들 n개를 구분해 주기 위해 필요한 막대기는 m-1이 될 테니까요. 중복조합은 결국 전체 필요한 자리 중에 막대기의 자리 m-1개를 어떤 자리로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다음과 같은 조합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왼쪽 교재 부분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구한 중복조합의 일반 공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분모 부분에는 앞에 부분에서 뒤에 부분을 빼준 값의 팩토리얼과 뒤에 부분의 팩토리얼로 구성이 되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분자 부분은 앞에 부분에 팩토리얼을 취해준 값이 오게 되죠. 따라서 중복조합을 구하는 일반 공식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r-1 팩토리얼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4칸짜리 청룡 열차가 있다. 지금 4명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중 철수와 영희는 반드시 이웃하여 앉아야 한다. 이때 청룡 열차의 4자리에 사람을 모두 태우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 결국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고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열의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특정 대상들이 이웃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웃해야 하는 조건에서의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우선 총 대상수는 4명이었죠. 총 대상수 n은 4명이었고 이웃해야 하는 대상수 p는 2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n-p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p 팩토리얼 계라고 우리가 공식을 배웠었죠.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n은 4고 p는 2이기 때문에 3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2, 총 12가지가 됩니다. 공식이 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총 4명이 있는데 이 중 2명이 이웃해 앉아야 되니까 이웃해야 하는 대상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버리면 대상수가 몇 개로 감소하죠? 3개로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일단은 3팩토리얼계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 또한 이 이웃해야 하는 대상들이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서는 2팩토리얼계죠. 2팩토리얼계를 곱해주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철수에게는 쇼핑 비용 10만원이 있다. 이 돈을 1만원 단위로 식품, 가전제품, 의복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각 항목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때 10만원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 문제를 처음 보면 돈을 배분하는 문제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따라서 순열과 조합과는 무관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합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10만원을 1만원 단위로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 1만원짜리 10개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즉, 1만원을 사용할 때마다 식품에 사용할지, 가전제품에 사용할지, 의복에 사용할지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식품, 가전제품, 의복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총 10번을 선택하는 문제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열이 아닌 이유는 예를 들어 식품을 먼저 3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7번 선택을 했든 아니면 먼저 의복을 7번 선택하고 나중에 식품 3번을 선택했든 의복 7개와 식품 3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경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는 조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복조합의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복조합은 일반적으로 NHR로 표기를 하고 이는 조합의 공식으로 바꾸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n-1임을 우리가 앞서 배웠었죠.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r-1 팩토리얼이라고 앞서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n이란 무엇이죠?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소는 식품, 가전제품, 의복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은 3이 되고요. r은 몇 번을 선택하느냐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10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r은 따라서 10이 됩니다. 자, 이 두 값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해 볼게요. 대입하게 되면은 10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2 팩토리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12 팩토리얼을 10 팩토리얼 곱하기 11 곱하기 12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따라서 6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순열과 조합은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학습하신 내용들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8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